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인체 모형 및 바이오메디컬 관련 장비 시뮬레이션 방법 소개라는 주제로 HBM과 시뮬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발표 순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로 휴먼 바디 모델과 이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인체 형상 모델인 휴먼 바디 모델에 대해서 상세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HBM을 이용한 MRI 시뮬레이션 사례를 설명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백그라운드이며 휴먼 바디 모델과 시뮬레이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생물의학의 발전에 의해서 인체 분석 및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에 사용될 3차원 인체 모형, 즉 휴먼 바디 모델이 필요하고 유한요소법으로 매칭된 정교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필요합니다. HBM과 시뮬레이션이 적용된 예로 MRI, 임플란트된 인체 보조 전자기기 무선 충전, 열 분석, 신체의 전기적 저항, 제세 동기, 신경 자극, 바이오 센서, 다양한 전자기장을 이용하는 상업용 전자기기의 EMI, EMC 분석 사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휴먼 바디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버뷰 페이지이며 두 종류의 휴먼 바디 모델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3차원 인체 모델이 필요하고 목적에 따라서 장기, 뼈, 혈관 등까지 정교하게 구현된 형상이 필요합니다. NCIS 시뮬레이션 툴에서 사용 가능한 인체 모델은 HFSS, 맥스웰 등의 프로젝트 형식과 STL, 3차원 파일 양식으로 제공됩니다. 내부 상세 디자인이 제외된 외부 형상 모델은 NCI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창에서 기본 제공합니다. 정교한 모델은 별도로 제공되고 라이선스 구성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나 3차원 디자인 파일 양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휴먼 바디 모델은 NCIS 3D 시뮬레이션 툴에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에 사용되는 모델링과 같이 형상 및 물성 변경이 가능합니다. 휴먼 바디 모델 상세 설명입니다. 두 가지 모델을 베이직과 네바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베이직 모델은 우측에 보이는 것 같은 형상입니다. 주파수에 따른 물성 정보를 제공하고 10MHz에서 10GHz가 해당됩니다. 모델의 정확도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베이직 모델의 특징 및 구성은 300개 이상의 형상으로 구성되며 장기, 뼈, 근육 등에 해당됩니다. 정교한 메싱 처리가 가능한 3차원 모델입니다. 그리고 3차원 모델은 복사, 붙여넣기, 자르기 등의 기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밀리미터 레벨의 정확도를 제공하고 주파수에 따른 물성 정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먼 바디 모델의 상세한 형상을 설명합니다. 뇌를 포함한 머리 형상, 신경과 디스크를 포함한 목 형상, 뼈를 포함한 발 형상, 유선 조직 형상, 생식기 형상 등의 상세 조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NCIS 일렉트로닉 데스크탑의 컴포넌트 라이브러리에서 휴먼 바디 익스테리어 항목에서 외부 형상을 제공합니다. 부분 모델과 전체 바디 모델을 별도로 선택하여 3차원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네바 일렉트로마그네틱스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BMI 신체 질량 지수가 고려된 체형입니다. 25개의 조직과 세분화된 231개의 조직으로 구성됩니다. 3차원 모델은 16만 개의 삼각형 표면 메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자기기, 음향, 열, 시뮬레이션 툴 맞춤형 연구에 효과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노바 모델은 다양한 자세의 3차원 모델도 제공합니다. 해당 모델은 뼈, 장기 등의 세부 형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델은 STL 양식으로 3차원 파일 양식으로 제공되고 디자인 파일 임포트로 시뮬레이션 툴에서 다양하게 불러와서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서 형상을 제공하고 30세, 35세, 65세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30세의 포즈에 따른 3차원 형상을 보여줍니다. 포즈를 살펴보면 양손을 들고 있는 경우, 한쪽 발을 들고 있는 경우, 달리기 직전의 형상, 상체를 틀고 있는 형상 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35세의 포즈에 따른 3차원 형상을 보여줍니다. 포즈를 살펴보면 팔짱을 끼고 있는 형상, 한 손을 들고 있는 형상, 무릎을 꿇고 있는 형상, 양팔을 좌우로 벌리고 있는 형상 등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65세의 포즈에 따른 3차원 형상을 보여줍니다. 포즈를 살펴보면 양손을 들고 있는 형상, 양팔을 좌우로 살짝 벌리고 있는 형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휴먼 바디 모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MRI 자기 공명 이미징 장비 관련 시뮬레이션 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체내에 임플란트된 장치의 마그네틱 레조넌스, 즉 자기 공명의 영향에서 싸와 열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전산모사, 즉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약 장비의 개발 관련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DA는 2011년도부터 시뮬레이션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기술 개발 방향을 유도해 왔습니다. 또한 프로토타입을 이용한 사전 검증 기법을 의약 장비 개발 하나의 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FDA CDRH 조직은 전략 4.3에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장비 개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후 FDA는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R&D 관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관련 컨퍼런스를 지원함으로써 R&D 확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미국 식품의약국도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의약 장비 개발을 하나의 큰 개발 단계로 인정해왔던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산모사 시뮬레이션에서 HFSS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툴은 FEM, 즉 유한요소법을 이용하여 메시를 나눕니다. 그러면 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 방법들이 의학, 건강관리 관련 장비 개발에 적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양한 크기, 길이, 복잡한 모양, 곡면, 표면의 메시 처리에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가 직접 설정하는 매뉴얼 메시가 아닌 자동 메시 기법을 제공하여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화된 자동 메싱 기법은 3차원 모델의 정교한 메시 처리에 효과적이고 빠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하기 그림은 휴먼 바디 모델을 포함한 MRI 3차원 모델의 필드 및 메쉬 처리 결과를 보여줍니다. 곡선 등이 포함된 부분에서 더 정교한 메쉬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휴먼 바디 모델 내용이 연속되어 설명됩니다. 성인의 나이에 따른 BMI 지수가 고려된 일반적인 체형을 휴먼 바디 모델로 제작한 과정, 그리고 이 모델을 멀티피직스 시뮬레이션에 고려하여 도출된 SA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IEEE 1528 SA 표준 결과를 이용한 HFSS의 정확도 검증 결과를 보여줍니다. 위 3개 필드 그림은 해당 SA 표준 결과를 임포트하여 도출한 결과이고, 아래의 3개의 결과는 HFSS에서 계산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비교해서 HFSS는 SA 표준 1.5% 이내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인체 물성은 인터넷 기반 데이터와 콜 공식 기반으로 제공되는 결과를 취합하여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습니다. 각 55개, 45개의 인체 모형의 물성을 제공합니다. 앞장의 기본 정보에서 시뮬레이션 툴에 적용할 취합 결과를 보여줍니다. 물성 정보는 10Hz에서 10GHz까지 주파수 범위로 취합되었습니다. 좌측은 유전상수, 오른쪽은 전기 전도도, 물성치를 보여줍니다. 21개는 100Hz 이하에서 측정되었고 24개는 1MHz 이상에서 측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MR, 즉 자기 공명 환경에서 체내에 배치되어 있는 패시브 임플란트 관련 FDA 안전 지침을 설명합니다. 총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RM 상태에서 패시브 임플란트의 안정성과 호환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첫 번째로 자기장에 의한 디스플레이스먼트 포스와 토크이고, 자석 물질에 MR 스태틱 필드가 인가되면 포스, 토크로 인해 회전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표준 규격인 ASTM F2052와
F2213입니다. 두 번째로 라디오 프리퀀시 히팅이고 MR 환경에서 인과된 전류에 의해 열이 발생하고 환자가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표준 규격이 ASTM F2182입니다. 세 번째로 이미지 아티팩트입니다. 임플란트로 인해 빈 영역이나 실제 이미지의 영상 왜곡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이미지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관심 영역에 이 현상이 발생하면 부정확한 임상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적절한 의료 치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표준 규격이 ASTM F2119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한 세 가지 표준 항목에 대해서 엔시스 전자기장 툴인 맥스웰과 HFSS로 표준에 설명된 실험을 모델링할 수 있고 아티팩트는 표준은 아닙니다. 첫 번째로 자기 공명 조건에서 자기 스태틱 포스를 맥스웰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좌측 필드 그림에서 코일 형상, 중앙선, 임플란트 구조와 필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포스 값을 나타내고 코일의 어떤 위치에서든 임의로 정의된 임플란트에 대해 값 도출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플럭스 밀도를 나타내고 코일의 중앙선을 따라서 특정 임플란트 위치마다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프 내의 우측 선로별 속성 창이 정의해서 알 수도 있지만 임플란트의 위치는 XY 결과의 최대값으로 손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 공명 조건에서 자기 스태틱 토크를 맥스웰로 시뮬레이션하여 도출한 결과입니다. 왼쪽 아래 결과에서 등방성, 비등방성, 자화 속성에 따른 값이 XY 방향으로 다른 사인 곡선 값으로 도출된 것을 나타냅니다. 오른쪽 상단 결과에서 코일 및 임플란트 내부의 플럭스 밀도, 크기, 벡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 결과는 오토매티드 어댑티브 메싱으로 임플란트를 포함한 3차원 형상의 정교한 메쉬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PC 및 DSO 옵션으로 멀티 CPU와 변수 동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축에 임플란트를 배치했을 때의 결과를 해당 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 그림에서 FEA 모델링을 통한 임플란트의 모양과 위치를 임의로 정의할 수 있으며 토크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임플란트가 코일 내부로 이동되면서 필드 기울기로 인해 토크가 달라진 값을 나타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MRI 상황에서 패시브 임플란트 주변의 온도 상승을 측정하는 표준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표준은 팬텀에 배치된 임플란트 온도 프로브 조건을 설명합니다. 팬텀은 인체 조직과 비슷한 전기적, 열적 특성을 가진 젤로 채워진 직사각형 상자를 말합니다. MRI 스캔은 1.5 또는 3T 전신 코일에서 수행됩니다. 이 표준은 10cm 길이 티타늄 막대가 레퍼런스 임플란트로 적용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해당 표준을 검증하기 위해서 측정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비교 분석합니다. 엔시스 워크벤치는 HFSS와 구조 트랜전트 서멀 툴 간의 멀티 피직스 연성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하계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MRI 표준 분석에 두 가지 툴의 연성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HFSS에서는 MRI 코일과 팬텀 구조 간의 전자기장 영향을 분석하고 이 영향을 고려하여 구조 툴에서 열 분석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전류에 의한 열 분석을 위해서 구조 툴의 사 분포값이 HFSS로부터 연성되게 됩니다. 또한 워크벤치에서는 변수에 대한 파라메트릭 분석과 최적화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구성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티타늄 롱로드 임플란트는 별도의 MCAD 파일을 이용하여 워크벤치로 임포트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HFSS의 MRI와 팬텀 모델에 적용합니다. AB 블록 간의 지오메트리가 선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FSS와 서멀 분석 설정을 각각 처리하고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 결과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합니다. 시뮬레이션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도출됩니다.
HFSS에서는 싸 분포 결과를, 구조 툴에서는 온도 분포 결과를 보여줍니다. 팬텀 내부에서 소멸된 전자기장이 열 분속으로 연성되어 온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고려되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1.5T 및 3.0T 코일 기준 임플란트 팁에서 시뮬레이션된 온도 상승은 측정 표준에 게시된 데이터와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준에서는 특정 매개 변수 일부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완벽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앞에서 신뢰성이 검증된 시뮬레이션 절차를 이용하여 ASTM에서 제공하는 고관절 임플란트로 3차원 모델을 변경하여 추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워스트 케이스를 찾기 위해서 고관절의 위치를 변경하여 온도 분포를 분석합니다. 팬텀은 인간의 머리에 가까운 모양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MRI 입력 전력은 팬텀에 2.5W/kg의 전신 평균 쌀을 적용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MRI 노출은 6분 동안 지속되는 조건입니다. 임플란트의 위치는 최악의 가열 위치를 결정하기 위해 변수로 처리되었고 팬텀의 장축인 상하로 이동되게 변수가 설정되었습니다. 고관절 임플란트 시뮬레이션 결과는 예상대로 끝단에서 가장 뜨겁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의 각 위치에 따라서 팬텀 내부의 온도 최대치가 변화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변수에 대한 파라메트릭 수익 결과에서 위치에 따른 가장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판단합니다. 변수는 우측 상단 그림과 같이 고관절 임플란트의 위치를 상하로 이동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임플란트 각 위치에 따른 팬텀 내부의 최고 온도를 아래 그래프에서 보여줍니다. 이번 예제는 앞에서 사용한 시뮬레이션 3차원 모델에서 팬텀을 인체 모형으로 변경한 경우입니다. 인체 모형의 오른쪽 무릎에는 무릎 임플란트 형상을 추가하여 모델링했습니다. 무릎 임플란트의 스템은 아래 다리뼈 내부에 고정되는 구조입니다. 1.5T MRI의 노출은 6분 동안 지속되는 조건의 결과입니다. 임플란트 주변의 온도 분포가 표시됩니다. 임플란트 스템의 끝은 국부적인 열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뼈 내부에 임플란트 스템이 배치되어 예상만큼 열 분포가 높게 도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부분은 임플란트 상단 쪽으로 허벅지 앞쪽 표면 근처에서 가장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예제는 MRI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캐패시터로 코일을 설계하는 방법은 48개의 포트가 있는 원래 HFSS 모델을 회로 시뮬레이터인 서킷으로 연계합니다. 그리고 4개의 소스와 44개의 캐패시터로 좌측 그림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코일 형상 그림을 포함한 중앙에 박스가 연결된 HFSS 프로젝트입니다. 하단 피드는 0도 90도 이상을, 상단 피드는 180도 270도 이상 값을 인가한 결과입니다. 미세 조정된 캐패시턴스는 이미지 품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캐패시터는 높은 B 플러스 B 마이너스 비율, 즉 이미지 품질의 필수적인 작은 회전 방지 B필드와 같은 높은 B 플러스 B 마이너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HFSS에서 좀 더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세 조정된 캐패시터가 있는 모델이 이러한 HFS 필드 플롯은 높은 비율을 달성했음을 보여줍니다. 48개의 포트가 있는 원래 코일에 임플란트가 없는 균질한 인체 모델로 디자인을 수정합니다. 내부 상세 구조가 없는 인체 모델입니다. 다리는 컴퓨터의 램과 시뮬레이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놈 모델로 처리하였습니다. 위쪽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반복 솔버를 사용하고 아래쪽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니어필드 링크로 해석하여 시뮬레이션 시간과 램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예제는 내부 형상을 포함한 휴먼 바디 모델을 이용하고 심박 조절기와 리드가 임플란트 되어 있습니다. 심박 조절기는 쇄골 배로 뒤와 어깨 아래에 이식됩니다. 기존 코일 모델의 결과는 니어필드 링크로 적용합니다. 시간과 램 사용량을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RA 로컬 쌀을 결과에서 심박 조절기와 리드의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사 결과는 과도하지 않고 목과 근육 일부에서 사가 더 높게 도출되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MR 환경에서의 심박 조율기, 리드 및 심장의 온도 분포 결과를 보여줍니다. 상부의 두 개의 그림으로 하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15분 후의 온도는 심박 조절기나 리드의 끝이 아닌 목에서 최대 온도가 도출되었습니다. 일부 필드는 심박 조절기에 인가되었지만 장치와 리드가 작고 얇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초기 온도는 정상 온도인 37도입니다. 혈류 관류 조건은 해당 시뮬레이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워스트 케이스에 포함됩니다. 특정 설정으로 혈류 관리를 시뮬레이션에 고려할 수 있고 실제 기능은 아닙니다. 메쉬 도출 시간을 제외하고 이 모델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램 565MB와 4400초가 시뮬레이션에 소요되었습니다. 하부 이미지는 심장, 리드, 심박 조절기에서 38.1도 초과하는 피크점을 표시해 줍니다. 목 주변 조직은 이 온도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심박 조절기 주변에서 작은 볼륨만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시뮬레이션에 적용할 수 있는 휴먼 바디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베이직과 네바 두 가지 모델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MRI 관련 분석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FDA에서 시뮬레이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했고 휴먼 바디 모델의 물성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MRI 장비 관련 4가지 표준 항목과 사와 열 분석 관련 시뮬레이션 사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3D 모델과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의료 장비 관련해서 좀 더 최적화된 설계와 시간 단축을 통한 제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